안녕하세요. 오디오 찜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JBL에서 제작하는 스피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홈 오디오용 스피커 중에서 JBL을 가장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스피커, 바로 JBL L100 스피커입니다. L100 클래식이 MK2로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스피커 브랜드를 통틀어서 사무총장이나 스피커 브랜드의 대통령을 하나 정한다. 그럼 어떤 브랜드가 될까요? 저는 JBL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JBL이라는 브랜드, 오디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가장 오디오 업계에서 대중적이면서도 오래된 브랜드이면서도 규모가 가장 크면서도 유명한 브랜드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서도 전 세계에는 스피커 브랜드가 미국 브랜드와 영국 브랜드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스피커다 라고 하면은 JBL이 가장 유명했었던 것이고요. 다양한 용도와 다양한 가격대에서 수많은 오디오 유저와 음향 시장에서 가장 최고의 브랜드로 활약을 해오고 있었고,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로만 알려져 있는 게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무선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업계, 이어폰, 헤드폰 업계에서도 빠질 수 없는 브랜드가 JBL이고요. JBL이 홈 오디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JBL 스피커는 1000만 원 미만대에서는 상당히 대중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죠. 홈 스피커만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 오디오 시장이나 공연장용 스피커, 방송용 스피커 이런 쪽에서도 최고의 브랜드고, 그렇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나 매출 면에서 일반적인 홈 스피커 브랜드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대중적이면서도 이렇게 유명하면서도 라인업도 다양한데, 의외로 JBL 스피커를 전시해놓고 판매하는 곳이 생각처럼 많지는 않아요. JBL 스피커가 1000만 원 미만대에서는 판매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일단 L100 클래식,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00 중후반? 그 정도였어요. 4312 200 중후반이에요. 200 중후반. 근데 L100 클래식만 하더라도 무게가 개당 30kg이 훌쩍 넘어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하는, 검증이 완벽하게 끝난 12인치 대구경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2웨이가 아닌 3웨이 스피커예요. 그런데 가격은 400만 원대, 400만 원대. 만약에 이 스피커가 다른 브랜드에서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영국 브랜드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12인치 우퍼 유닛에 3웨이 타입으로 나왔다. 그러면 과연 400만 원대에 살 수가 있을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312 걔도 3웨이 아닙니까? 그 정도 사이즈의 12인치 우퍼 유닛의 3A짜리 정말 전설적인 스피커를 어떻게 카드 가격으로 260, 270 이 정도 가격이 어떻게 구합니까? 의외로 이렇게 유명하고 스피커 역사에 남을 만한, 스피커 교과서에 남을 만한 정말 전설적인 스피커이면서도 대중적인 스피커인데 왜 의외로 전시해놓고 판매하는 곳은 많지가 않은가? 마진이 적기 때문입니다. 마진이. 이거를 이제 JBL 본사에서도 그렇고 유통 자체를 이제 삼성에서 하지 않습니까? 삼성에서도 JBL 4312하고 L100만큼은 JBL을 대표하는 기종으로서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해라 해가지고 그거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고 저렴하게 유통을 하고, 실제로 판매 유도도 저렴하게 판매하게끔 이제 유도를 하고, 실제 판매점에서도 마진을 많이 보지 않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JBL 스피커가 판매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일부 대리점에서는 계속 판매를 하지만은, 그 외의 다른 대리점에서는 유럽 스피커라든지 타사 스피커 대비 마진이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전시를 할 필요도 없고 제품을 다량 매입해서 추천을 해가면서 판매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JBL의 4312라든지 JBL L100이라든지 이런 스피커 같은 경우는 광고에도 종종 나오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유서 깊은 그런 디자인이고요. 만듦새, 물량 투입, 그리고 무게, 부피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깔 요소가 없는 그런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제품이고, 오랜 세월 동안 검증이 이루어진 헤리티지를 가진 스피커죠. 디자인은 큰 변화는 없죠. 저는 디자인은 별로 바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디자인 자체가 스피커 역사에 남을 만한, 교과서에 실릴 만한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대표죠. 디자인의 대표고 클래식 디자이너로서 그 디자인의 스피커를 사용을 해보는 것 자체가 오디오인들에게는 로망이에요. 이 디자인 자체가 그냥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그렇다고 바뀐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드라이버 유닛이라는 게 소리를 직접적으로 재생하는 진동판을 탑재하고 있는 이 드라이버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 유닛, 이 유닛들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75주년 기념 제품이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지만 가격은 월등히 비쌌던 것이죠. 그 제품을 설계를 하면서 성능 개선을 시킨 드라이버 유닛을 75주년 기념 제품에 탑재를 했었습니다. 그때 개발되었던 드라이버 유닛을 이번 신제품 MK2 버전에 그대로 탑재를 했습니다. 디자인 자체, 드라이버 유닛이 가지고 있는 겉모양 자체는 구형 엘베 클래식하고 동일해 보이지만은 제가 이제 엣지 같은 걸 이렇게 만져본다거나 12인치 우퍼 유닛을 고정하고 있는 라운드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부품이라든지 하우징의 디테일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살짝씩은 달라요. 드라이버 유닛을 약간 트렌드에 맞게끔 성능 개선을 시켰다. 그래가지고 소리가 달라진다.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역 밸런스를 조절하는 노브가 2개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JBL 로고가 붙어져 있는 명판이라고나 할까요? 여기에 디테일이 살짝 바뀌었고 엘베 클래식 MK2라고 공식적으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을 보게 되면은 구형의 경우에는 스피커 단자가 싱글 와이어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형이 되면서 바이 와이어링 단자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음질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음질은 확실히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요즘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죠. 아니면 뭐 스트리밍 서비스로도 음악을 많이 듣죠. 무선 재생도 많이 하죠.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텔레비전 사운드도 많이 듣죠. 아무래도 이제 JBL이라는 이 클래시컬한 디자인의 스피커를 사용하시려는 신규 유저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음색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현대인들의 주거 환경에 맞는 음색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잘 맞을 법한 음질로 조금 개선이 되었다. 음질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음질을 추구하지 않죠. 매우 대중적이면서도 매우 올라운드적인 음질을 추구합니다. JBL 지금 엘베 클래식 같은 경우 가정용으로 최적화된 스피커이면서 12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으면서 3웨이 타입이란 말이죠. 3웨이 타입이라면은 모든 음역대의 밸런스가 더 고르다는 이야기고요. 2웨이보다는. 그리고 12인치 우퍼 유닛이 탑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클래식 음악이 됐든지 재즈 음악이 됐든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재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풍부하면서도 깊이 있는 소리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고역대는, 중음역대는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핵심 정보 자체를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중저음역대, 이 저음역대는 음악의 운치 그리고 무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저음역대입니다. MK2 같은 경우는 현재 2024년 21세기를 기준으로 디자인되고 설계되어서 음색 경향이 맞춰져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튜브, 그리고 텔레비전, 각종 OTT 서비스, 그리고 무선 재생, 그리고 네트워크 스트리밍, 그리고 요즘 거의 필수적인 게 텔레비전과의 연동이죠. 텔레비전 방송을 좀 더 나은 음향으로 가정 내에서 즐기고자 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확실히 중고역은 좀 더 깔끔 단정해지고요. 중저음은 단단하고 헤비하고 탱글탱글한 느낌은 좋은데, 그런 느낌은 왠지 더 좋아진 느낌인데 양감은 좀 더 단정하게 이렇게 순화를 시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구형의 경우에는 뭐랄까요, 좀 근사하고 감미롭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중후하고, 이 차이가 매우 큰 차이까지는 아니지만은 확실히 MK2 같은 경우에는 살짝 소리가 울리는 듯한 느낌, 그리고 중역대에서도 좀 기름기를 살짝 뺨으로 해서 좀 더 깔끔 단정하면서도 좀 전 대역이 좀 더 단정해지는 듯한 느낌, 그렇게 좀 바뀐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유닛의 구성이라든지 특히 이제 미드레인지나 우퍼 유닛의 사이즈는 동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JBL 사운드가 크게 뭐가 장점이 없어지고 중저음이 살짝 빠졌다고 해서 아쉬워지고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죠. 분명히 부피가 크면서 통울림을 감미롭고 그윽하게 적절하게 이용하는 스피커이면서 우퍼 유닛의 구경도 크고 그러면서 중저음의 양감이 좀 많이 나오는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예컨대 33평 아파트다 라고 한다면은 매칭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확실히 무조건 큰 스피커에서 중저음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대로 좋지 뭐가 문제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곤 하는데, 중저음이 너무 과해지면요 중고음의 선명도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피커를 설계를 할 때 저음역대의 울림, 그리고 저음역대의 이 주파수의 재생을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시간 동안 할 것이냐, 설계에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MK2 같은 경우에는 중저음을 오히려 더 담백하면서도 탱글탱글하면서도 바디감이 좋게끔 상당히 근사하게끔 재생을 하는데, 이 울림의 길이, 울림의 양은 살짝 단정하게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오히려 좀 더 현대화된 사회 환경, 현대화된 이 가정 환경에서는 듣기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JBL에서 새로 나온 이 하드웨어 라인업도 이렇게 새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이 제품도 저희가 별도로 리뷰를 할 건데요. 제일 위에 있는 제품이 네트워크 플레이어고요. 가운데 있는 제품이 CD 플레이어, 맨 아래에 있는 제품이 새로 출시된 앰프입니다. 원래가 JBL 75주년 기념 제품하고 같이 나왔던 앰프가 SA750이라는 앰프가 있었어요. 그 앰프가 조금 비싼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SA550이라는 앰프를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 SA550 같은 경우에는 SA750보다 가격이 거의 반 가격밖에 안 해요.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참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거의 반 가격이다 보니까 성능이 SA750보다는 조금 이제 하향 조정이 되었죠. 가격 대비 성능은 아주 좋게 나왔는데, 제가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크게 불편한 느낌은 없지만은 역시 SA750하고는 차이가 있긴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디자인하고 가격하고 기본적인 기본기 자체가 잘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 SA550이라는 앰프도 상당히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품 SA550이라는 JBL 앰프가 공식 소비자 가격은 200 중후반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 판매 가격이야 거기서 조금 할인해서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L100 정도 되는 스피커를 200만 원대의 앰프로 완전하게 구동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SA550으로 매칭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편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름 준수하게 매칭이 되는 것 같기는 하다. 왜냐? 같은 JBL이니까. 그리고 중고음의 느낌 같은 경우 JBL의 비교적 무난한 가격대의 스피커들의 특징이라면은 중역대의 느낌을 상당히 라이브틱하게 재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생생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은 이 날 것 같은 중역의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그 중역대만 강조되어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MK2 같은 경우는 이 중고음의 느낌을 정제를 잘 해놨다고나 할까? 현대화된 시대에 이 레코딩 되어 있는 음원을 재생을 했을 때 부담이 없으면서도 좀 더 이게 잘 다듬어진 듯한 느낌.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을 하자면요, 옛날 사운드는 좀 더 막 내질리는 사운드였다면은 MK2는 제한된 가정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좀 더 유리하도록 깔끔 단정하면서도 잘 정돈된 사운드로 좀 다듬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격이 살짝 오른 것이 아쉬운 점이라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상품성 자체는 충분히 의미 있는 만큼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음질은 오히려 구형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더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오히려 좀 더 이 좋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스피커답게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 뭐 스탠드도 무조건 사용을 해줘야 되고, 뭔가 좀 깔끔 단정하게 소리가 나게끔 매칭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히려 신형 같은 경우는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훨씬 더 진화를 했다. 훨씬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걸 감안한다라면은 가격이 뭐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5에서 한 7% 그 정도 오르지 않았을까요? 요즘은 타사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 뭐 10%에서 20%는 뭐 그냥 오릅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엘베 클래식 MK2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폭이 크게 뭐 부담스러운 정도까지는 아니다. 여전히 400만 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디오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좀 안전하게 내가 멋진 오디오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싶다. 모든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오디오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할 만한 스피커가 바로 JBL의 엘베 클래식 MK2, 앞으로는 이제 MK2입니다. 워낙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수십 년에 걸쳐서 유명세를 이어오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클래식 MK2 4312G
버전을 계속 바꿔가면서 제품이 나오더라도 가격이 별로 인상되지 않고, 삼성이 하만 오디오 그룹을 인수를 하면서 엘베 클래식을 재출시를 해줬죠. 그리고 4312 같은 경우도 4312G로 성능 향상을 시켜서 출시를 새롭게 해줬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Our bodies are hurting like hell. They promise to never leave us alone. Our hearts are breaking like bones. Picking stars like apples from the sky, threatening to throw them in the sea, so we won't have anything to gaze upon. What happened to liberty and the bridges we almost got done? What happened to that? What's going to take us home?
night. She hears only whispers of some quiet conversation. She's coming in 12:30 flight. The moonlit wings reflect the stars that guide me towards salvation. I stopped an old man along the way, hoping to find some old forgotten words or ancient melodies. He turned to me as if to say, hurry boy, it's waiting there for you. Gotta take the life that drag me away from you. There's nothing that 100 men or more could ever do. I guess the rain's down in Africa. Gonna take some time to do the things we never did. The wild dogs cry out in the night as they grow restless, longing for some solitary